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후반부 들어서 약세장으로 완연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1% 내리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이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나 싶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다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낙폭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3.5%나 급락하면서 오늘장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는 좀 잠잠했는데 다시 오늘 또 하락하고 있거든요. 5%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3.2% 급락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7.6%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1%, LG디스플레이가 5.7%, LG화학이 4.2%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IT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었죠. 현대중공업이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9.3% 상승하면서 오늘장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 장중에 14%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7%까지 그 상승폭을 낮췄고요. 현대상선 5.3% 상승하면서 해운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2.2%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S는 2.2%, 한국타이어가 3.7%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재 M&A 매물로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급등하고 있고요. GS가 1.4%, 두산인프라코어가 4.9% 오르면서 오늘장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서울반도체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5만 5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급속히 나오면서 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과 메가스터디의 낙폭이 큰 편입니다. 태웅이 2%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소디프 신소재와 다음 나란히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와 네오이스게임스 역시 부진하고요. 태광은 1.7% 오르고 있습니다. KDC가 어제 한가를 맞았었죠. 오늘 역시 8% 가까이 급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 전기전자업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낙폭이 후반부 들어서 더 넓어졌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17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 물량에 16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702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는 조선 해운주의 급등으로 오전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한 기관의 매도 물량에 1700은 물론이고 1690선도 내줬습니다. 대형주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1포인트 정도 1.2% 하락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83.46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데다가 기관도 사자세에 동참하면서 장중 54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1%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가량 하락한 53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했지만요.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도 물량을 늘렸고 개인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1%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1,665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하면서 1,097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외국인만이 2,258억 원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기관이 후반부에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줄여놨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거래에서 매도 우위가 나왔고요.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 우위가 나갔는데 비차익 거래 쪽이 더 우위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고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했지만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개인들이 217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177억 원, 7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또 기계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구체적으로 업종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가 크게 튀어올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조선해운 업종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운수창고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기계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차익 매도가 집중되면서 전기, 전자 업종이 3%대 4%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과 증권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 제조 업종 모두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주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내리 눌려있던 주가가 최근 해운업종 상승과 외국인 매수세를 계기로 튀어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신규 수주가 작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최종 로드맵 발표와 전기차 충전 표준화 소식이 더해지면서 PS텍 등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 충전 표준화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S텍은 장중에는 상승했지만 후반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에 오늘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양전기는 7% 급등했고요. 동양기전 역시 4% 오르면서 4,625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은 비철금속주들이 구리 가격 급등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이 실적 호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황금 ST가 5% 급등했고요. 고려 아연 역시 3% 오르면서 21만 1,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올해 증시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3D 관련주들이 오늘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조정을 받은 데 따른 반발 매수세에다가 국내외 증권사들이 잇따라 3D 수혜 종목 찾기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D 대장주인 KDC가 어제 하한가의 악목을 싣고 오늘 장중에는 5% 이상 오르는 듯 싶더니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의 낙폭을 보였고요. 아이스테이션 역시 장중 7% 이상 급등하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는 등 변동성이 급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급히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최은정 아나운서가 변동성이 극심한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종목별로 이런 양상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수엣지스와 제넥셀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기염을 토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관련 공장을 세종시에 짓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이니시스가 아이폰용 전자결제 솔루션을 조만간 출시한다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1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넥실리오는 인터넷 전화기 업체 인브릭스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또 오늘은 어제 주춤하던 3D 열풍이 재차 불면서 TV와 블루레이 같은 관련주들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블루레이 관련주로 꼽히는 코에리 홀딩스가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가 동반 급락하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시아 지역 증시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0.4% 조정을 받으면서 1681선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품주가 선방하면서 오전장은 강보합권에서 마쳤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돌아선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일본 항공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가 약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더 늘렸습니다. 현재 1.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3,2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신규 대출을 조절할 것이라는 소식에 자동차 및 주택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오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증시 역시 약한 모습인데요. 상승 출발한 홍콩 증시는 기타 중하권 증시를 따라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밖에 대만 지수와 베트남 지수, 인도 지수 모두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원 60전 내린 채 출발했습니다. 1134만 80전에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후반부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중반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2원 60전 하락한 1134만 80전으로 출발하자마자 단숨에 1129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후 환율은 추가 하락이 막히면서 오전 11시 50분쯤 1135원까지 반등했고요. 이후에는 113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연금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3에서 4억 달러가량의 달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역외 세력의 달러 매도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환율 하락을 부추겼지만요. 정부 개입으로 추정이 되는 달러 매수에 힘입어서 환율의 추가 하락을 막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0전 올랐습니다. 1136원 50전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2% 하락하면서 마감했네요. 1700선이 무너졌습니다. 168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6%, 코스피보다는 소폭 하락했네요. 5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금일 역시 외국인이 2천억 이상의 대량 매수세가 개인의 차익 매물을 받아냈지만 지수는 조정을 받았고 여전히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의 선물 매도세로 시장은 장 중반 이후에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도 기관의 펀드 환매세 그리고 개인의 차익 매물을 받아내기에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해운 조선주를 좀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 역시도 조선주에 대한 소폭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조선과 해운주의 업황 회복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급반등세를 보였고 환율의 영향으로 IT, 자동차 등 수출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 발표는 예상 수준을 만족하는 실적이었고 사상 최초로 연매출 100억, 영업이익 10조를 돌파를 하면서 향후 실적 역시 기대감을 높여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강세를 유지는 했고요. 바이오, 세종시, 나로호 관련주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이 폭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운주도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다시금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참해도 될까요? 예, 금일시장은 무엇보다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조선 해운주의 급반등세로 보여지는데요. 조선주의 그간 악재는 수주 잔량 훼손 리스크와 암울한 발주 전망이 그 원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해운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되면서 해우상 운임에 좀 상승세가 나타나며 기존 수주 물량의 취소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고 오히려 일부 선사의 발주도 나오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이
최근 조선 해운주 상승의 원동력이라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익성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수준이라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그간 과도한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아직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단기적으로는 뭐 노려볼 만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죠? 예, 전일 미국 증시는 고용 서비스업의 경제 지표가 호전은 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전반적인 조정 추세, 원자재가 상승 등 일부 호재들도 상품주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한파와 달러 약세 영향으로 15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금가격 역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자산 매입 확대 가능성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추가 부양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는 점은 좀 시장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내일 이제 주말 밤에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금일 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서 금일 역시 눈치 보기 관망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시장이 1700선에 근접을 하면서 차익 매물과 외국인 매수세가 맞서면서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그간 쉼없이 상승하던 테마주 내에서도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업종 내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일 장 후반에 일부 영향을 좀 시장에는 받는 모습이었지만 금리는 쉽게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은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적으로 금일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실적 강세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시장 대응은 실체 없는 테마주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테마주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율로 인해서 수출주 전반의 악영향은 또 불가피해 보이지만 매출 중대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IT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코스닥 중에서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 그리고 테마주의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IT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만큼 한 번 더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기업 최초로 연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10조 원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39조 원에 3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보다 8.7%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2.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매출 136조 500억 원에 10조 9,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연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10조 원을 동시 돌파한 것은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입니다.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상황이 좋다며 올해도 자신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입주 기업과 해당 업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복제의약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입주를 추진하다가 정부의 제안으로 LED 분야를 추가로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입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한화그룹도 국방사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 연구센터와 일부 생산라인 입주를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입주 대상 기업으로 자주 거론됐던 포스코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진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사람은 5년간 청약통장 재가입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약통장을 팔거나 매수한 사람,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재가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재당첨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5년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가 오늘부터 주요 생필품 가격을 최소 4%에서 최대 36.8%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우선 삼겹살, 즉석밥, 세제, 우유, 계란 등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12개 품목에 대해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연내 모든 상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 할인 행사와는 달리 최소 1개월, 최대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올 한 해 영업이익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자체 마진을 줄이고 이를 가격에 반영해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 물량을 늘려 매입 가격을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부 운영비도 줄여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두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 오늘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 모멘텀이 있다는 점이네요. 우량주는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